962년 2월 21일, 오토 대제는 새로운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인 것은 아닙니다. 신생 제국의 칭호로 신성 로마 제국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토 대제는 즉위 때 스스로를 그저 황제 아우구스투스라 칭했습니다. 966년 일시적으로 로마인과 프랑크인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같은 해 다시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간결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토 대제를 이어 즉위한 오토 2세도 동일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976년 이후 로마인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오토 3세와 오토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할리 2세도 동일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오토 왕조의 모든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이름은 공문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채 그저 제국이었습니다. 어쩌면 독일과 이탈리아를 다스렸지만 프랑스를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황제라는 이름을 쓰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오토 왕조가 지배한 제국은 정식 명칭이 없었습니다. 973년 대제라 불린 오토 1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뒤를 이은 오토 2세의 치세는 평안치 못했습니다. 바바리아의 공작 하인리히가 주도하는 난을 비롯해 귀족들이 일으킨 반란에 직면했으며 그러한 움직임은 슈바벤과 로렌, 폴란드와 보헤미아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게다가 서프랑크족이 과거 중프랑크의 영역이었던 로타링기아를 되찾기 위해 아인을 공격했습니다. 제국 내의 분열과 서프랑크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낸 오토 2세는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내려가 로마의 귀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던 교황을 지원했습니다. 976년에는 시칠리아를 공격한 이슬람과 비잔틴을 둘 다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아플레에서 비잔틴에게 승리한 후 칼라브리아에 있는 이슬람을 공격했으나 전세가 역전되어 쾰른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엘베강 동쪽에서는 슬라브족이 오토 대제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 난을 일으켰고 덴마크인들도 북부 독일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시리에 빠진 오토 2세는 말라리아에 걸려 983년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뒤이어 즉위한 오토 3세는 비록 미성년자였지만 할머니 아델하이트와 어머니 테오파노 그리고 그들의 조언자인 마인츠와 보름스의 대주교에 의해 제국은 비교적 잘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북쪽 국경지역을 안전하게 방어하고 슬라브족을 제압했으며 프랑스왕 위그 카페를 설득해 루타링기아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996년 성년이 된 오토 3세는 우선 이탈리아로 가서 귀족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황제 대관식을 위해 로마로 가던 중에 교황이 세상을 떠나자 오토는 그의 사촌인 카란티아의 브루누를 그레고리우스 5세로 교황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오토가 아인의 궁정으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시민들은 오토의 사촌을 쫓아내고 새 교황을 세웠습니다. 이에 분노한 오토 3세는 로마로 가서 반란을 잔인하게 진압한 뒤 로마시를 교회와 분리시켜 제국 도시로 삼으려 했습니다. 오토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교황에게 기증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역사는 위의 카드에 참조해주세요. 어쨌든 그러한 오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교황과 시민들은 1001년에 반란을 일으켰고 오토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자신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한 오토 3세는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 은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실제로 이를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살의 나이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오토 3세가 아들이 없이 죽었지만 오토 왕조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토 3세의 뒤를 이어 오토 대제의 형제의 손자인 성인왕 하인리 2세가 제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제국의 중심은 이탈리아가 아닌 독일이며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로마 제국을 재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인츠에서 독일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고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독일 내에서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한 후에 하인리히는 폴란드와 보헤미아를 공격해 기선을 제압했고 1004년에는 이탈리아로 원정을 떠나 파비아에서 롬바르디아의 왕으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그는 로마에서 황제의 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남북 이탈리아의 그리스인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둬 셀레르노와 베네벤토, 카푸아 등지를 제국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토 대제와 교황이 맺었던 조약에 의거하여 로마 도시를 교회와 분리시키려 했던 오토 3세의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하인리히는 당시 독립된 나라였던 부르고뉴 왕국과의 외교에서도 오토 대제와 유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인리히 2세는 부르고뉴 왕 루돌프 3세의 조카 딸과 결혼하고 후사가 없는 루돌프 3세의 왕국을 물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서 하인리히는 루돌프로부터 바제를 받기로 하였는데 부르고뉴 귀족들의 독립적인 성향 탓에 2번이나 군대를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루돌프 3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의 후임자인 콜라트 2세가
부르고뉴를 제국에 합병하였습니다. 하인리 2세는 제국의 영토를 다시 회복했으며 교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왕권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주교를 직접 임명하여 유능한 이들을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그는 제국 관리들을 교육하는데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교회 개혁을 권장하고 몇몇 수도원의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1024년 7월 13일 하인리 2세는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오토 왕조는 5명의 왕을 넘기고 대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제후들은 오토 대제의 딸인 리우트 가르트의 손자인 콜라트 2세를 왕으로 선출합니다. 여기서 본래 혈통 위주의 세습제였던 제국이 갑자기 선거제로 바뀐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국은 원래 처음부터 선거제였습니다. 다만 왕에게 후계자를 지명할 권한이 있었기에 선거는 다음 왕에게 능력에 따라 뽑혔다는 칭호를 주는 형식적 역할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국은 세습 선거제 국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가 큰 역할을 하는 때가 찾아왔으니 바로 황실의 대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하인리 2세의 뒤를 이어주기 위한 콜라트 2세는 비록 왕조가 바뀌었지만 오토 대제의 이념에 따라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왕조를 잘리어 왕조 혹은 프랑켄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 집안의 권력 기반이 프랑켄 지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프랑크족의 왕국을 왕자들에게 분할해주는 관습이 점차 사라지면서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적인 개념의 국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콜라트 2세는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며 오토 제국 전체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귀족들이 반발하였고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독일 국왕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라트는 이러한 불만들을 전부 진압하고 이탈리아 왕을 겸임하면서 제국의 황제 위에 올랐습니다. 1027년 부활절에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대관식엔 영국과 덴마크의 왕 크누트와 부르고뉴 왕 루돌프 3세도 참가한 성대한 예식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콜라트 2세는 하인리 2세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자신이기에 루돌프 3세로부터 왕국을 물려받는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라트 2세는 그렇게 부르고뉴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왕국 전체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고 독립적인 성향의 부르고뉴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웠지만 이탈리아로 통하는 길을 확보한 데는 전략적 이유 탓에 2년에 걸쳐 부르고뉴를 제국에 합병합니다. 이렇게 콜라트 2세는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부르고뉴 왕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영토 확장에 기인한 자신감의 발로였을까요? 콜라트 2세는 황제의 공식 문서에서 로마 제국의 칭호를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로마의 칭호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카롤린과 가문이 끊어지고 로베르 집안의 위그 카페를 왕으로 선출하여 독립국가 프랑스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관점에 따라 과거 서로마 제국의 영역이었던 프랑스에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의 칭호가 등장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콜라트 2세가 죽고 아들인 하인리 3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 덕에 하인리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죽은 지 7년이 되어서야 황제의 관을 받았습니다. 황제가 없으면 제국도 존재하지 않기에 콜라트 2세가 지배했던 제국은 7년 동안 로마 왕국으로 불리고 지배자는 로마 왕이라 불렸습니다. 훗날 신성 로마 제국의 후예가 로마 왕이라 불리는 관행은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